그다음 프리젠터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한미 약품입니다. 최인영 Head of Biodiscovery 상무께서 그쪽에서 지금 개발했던 당뇨병 약 Evolution of Incretin Mono to Triple 이란 주제로 20분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미약품에서 바이오 신약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제 물질을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물질을 이제 다양한 효력 시험과 안정성 평가를 해서 임상 단계로 넘겨서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이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인크레틴 쪽 분야에 연구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고 중간에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뭐 글로벌 회사들의 이제 기술 수출한 건들도 있고 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저희 최신 힘을 좀 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저희가 그 하나의 인크레틴 연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현재 그 뭐 3중 작용제라고 하는 트리플 코어 아고니스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인크레틴의 생물학적 기능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GLP-1 가장 유명한 인크레틴 호르몬 중에 하나이고요. 보시면 뭐 리버에서 인플러메이션을 줄여준다든지 또는 뭐 스토막에서 가스트릭 엠팅을 낮춰주는 효과들. 또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디케이션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팬크러스에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촉진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기반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2형 당뇨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은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브레인에서 포만감을 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를 줄여줄 수 있는 양리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은 동일한데 용량을 한 1.8mg에서 3mg으로 늘려서 요즘에 많이들 쓰고 계시는 비만 치료제 삭센다가 이 GLP-1을 이용한 세라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릴리에서 뭐 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ESD 유럽 당뇨학회에서 이 GLP와 GIP를 동시에 활성을 갖는 이제 터제파타이드 라는 이제 물질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상한 결과였습니다. A1C가 뭐 한 2%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체중도 뭐 삭센다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감소 효력을 보이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뭐 또한 이제 글루카곤을 이용한 그 글루카곤은 굉장히 오래된 호르몬이긴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다양한 생리학적 활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리피드 대사의 조절이나 또는 뭐 바이레시드의 메타볼리즘 또한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올리는 기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연구들이 활발하게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GLP와 글루카곤을 함께 붙는 펩타이드 개발을 통해서 뭐 메드이뮨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투다타이드가 있고요. 한미약품도 현재 뭐 GLP-1 단독뿐만이 아니라 뭐 그 글루카곤과 GLP가 동시에 붙는 것, 또한 세 개가 동시에 붙는 것, 이런 물질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늘 소개드릴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대략적인 뭐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앞쪽에 요 펩타이드 부분은 대략 한 40개의 아미노산이 안 되는 펩타이드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적절하게 좀 모디파이를 해서 세 가지 리셉터에 다 바인딩 할 수 있게끔 좀 매니플레이션을 했고요. 뭐 한미약품에서 이제 뭐 계속 쓰고 있는 롱액팅 플랫폼입니다. 랩스커버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 또는 뭐 한 달 간격으로 투약할 수 있는 제형을 만든 약품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는 저희가 지금 임상 단계에 진입한, 비임상 단계는 표기를 하지 않았고요. 임상 단계에 진입한 인크레틴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노피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가 현재 다이베트 인디케이션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GLP-1과 글루카곤에 동시에 붙는 듀얼 아고니스트가 현재 2상이 오비시티 인디케이션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현재 이제 막 끝난 상태이고, 결과는 두 자릿수 이상의 체중 감소, 매우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오늘 소개드릴 이 트리플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 초기부터 내시 치료에 좀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한 물질이 되겠고, 현재 1상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2상을 현재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파일에 대한 서머리를 좀 보시면, 초창기부터 이 물질은 내시에 데디케이션 된 약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약물을 간에다 선택적으로 좀 보내기 위한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리버 프리퍼렌셜한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3중 작용제이다 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바이올로지컬 액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플러메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직접적인 파이브로시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당연히 살을 많이 빼기 때문에 스테토시스 레솔루션에도 굉장히 강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리피드 프로파일이나 블러드 프레셔를 낮추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임상에서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살을 잘 뺄 수 있는 기전은 기존의 삭센다와 같은 GLP-1에 기반한 치료제들은 먹는 것만을 조절을 해서 이제 살을 빼주지만 이 3중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소비율을 동시에 그러니까 식욕 조절을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태우는 것도 올려서 훨씬 더 강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사제이기 때문에 먹는 약에 비해서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 간격을 주 1회나 월 1회까지 이렇게 현재 고려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초창기에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이제 데이터들을 좀 쭉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 물질을 개발하게 됐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라는 질환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굉장히 현재 치료제가 없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멀티힛 디지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특정 단계에 문제가 생겨서 일으키는 질환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한미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토시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하나 나열해 드렸지만 ACC 이너비터나 디가 헥소카이네이즈, 피파감마, 사이로이드 리셉터, 베타 셀렉티브한 아고니스트들 대부분 이제 스타토시스 쪽에 이제 포커싱해서 내시를 치료를 해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플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CCR25 또는 에스크1 또는 캐스페이지 이니비터 같은 것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브레스 쪽에는 FXR 아고니스트나 CCR25 역시 파이브레스 쪽에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 6, 7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얻은 결론은 이런 싱글 MOA만으로 내시는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회사들이 합종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사들이거나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들여서 이제 컴비네이션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생각을 처음부터 다르게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내시가 멀티 디지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의 한 타겟만을 타겟팅하는 것이 내시를 치료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멀티 타겟을 노력을 해서 약물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분야에서 저희가
한국의 작은 회사지만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전략들이 맞다라는 것을 동물 실험과 또 임상에서 초기 임상이긴 하지만 확인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약물 투약 후에 조직에서의 약물 분포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요것이 이제 간에서의 저희 약물 분포가 되겠습니다. 혈중에서의 농도가 대략 한 요 정도가 되고요. 투약 후 이틀입니다. 투약 후 일주일이 지나더라도 혈중 대비해서 60% 이상의 약물이 간에 선택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그 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스타토시스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드노버 리포제네시스를 굉장히 강하게 서프레션을 하고요. 베타 옥시데이션을 늘려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들은 체중 감소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만을 나타낸다라면 저희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노버 리포제네시스에서 키 몰레큘인 ACC 1, 2를 굉장히 잘 이니비션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팻을 태우는 베타 옥시데이션 관련된 유전자들도 마이토콘드리아나 퍼럭시점에서 많이 그 익스프레션이 이제 과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드포인트에서 리버의 팻 컨텐츠를 오일레드 스테이닝을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밀린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뚱뚱하면서 내시를 갖는 이제 동물 모델에서의 효력 평가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투여용량은 이제 휴먼 도즈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에서 4mg 헤드당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이런 적은 양을 투약을 했을 때 보시면 헤파틱 TG가 비클 대비해서 굉장히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조건에서 당연히 리버팻이 잘 많이 감소하는 것이 정상인데, 좀 특이했던 파인딩은 체중 감소가 굉장히 마지널한 경우에도 이런 리버팻 컨텐츠가 굉장히 잘 빠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에 선택적으로 분포하는 특성과 함께 실제로 체중 감소와는 별도로 간에서의 액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마른 내시 모델입니다. 이 컨벤셔널 모델인데요. 메사요닉 콜린 디피션트한 마우스에서 저희가 이제 이 약물의 효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체중하고 상관없는 조건에서 얼마만큼 액션을 잘하는지를 살펴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메사요닉 콜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쥐들이 살이 빠지기 때문에 팻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약물을 투약을 하더라도 이제 체중 감소 실험에서는 저희 약물이 리라글루타이드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을 빼지만 이 실험에서는 빠질 팻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체중 감소 효과를 리라글루타이드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의 헤파틱 리피드 메타볼리즘이나 리버 펑셔널 마커들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헤파틱 TG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강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마커인 TBARS를 살펴보았을 때도 현격하게 잘 낮추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LT도 빠르게 노멀라이즈가 되었고요. 또한 이제 리버에서 이제 라이브 이미징을 통해서 실제로 리버팻 컨텐츠를 쟀을 때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1에서 2% 정도의 리버팻 감소를 보였더라면 저희는 한 15%, 16%에서 남아있는 레지듀얼 팻이 5%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간에서 지방을 빼는 것 이외에 인플러메이션 관련된 효과들은 어떤지를 좀 살펴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플러메이션 관련된 마커로서 TNF-알파나 F4AD, 그다음에 TGF-베라, 알파 스무스 머슬 액틴들을 살펴보았을 때 현격하게 잘 낮추는 결과들을 보였고요. 제일 중요한 히스톨로지 상으로 이제 넷필드 액티비티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나스를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비이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나스 스코어는 그 스테아토시스와
그 다음에 그 로빌라 인플러메이션, 그 다음에 벨루닝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히스톨로지 상으로 전혀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투약을 한 경우에는 로빌라 인플러메이션과 벨루닝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스테아토시스에서도 거의 노멀 수준으로 이렇게 되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뭐 자세한 데이터들을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많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각각의 인크레틴들이 어떻게 이런 펑션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시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이제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간 이식을 요하거나 사망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그 사망률과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은 이제 결국 파이브로시스, 간의 섬유화가 실질적으로 그 사망률과 매우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섬유화의 정도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뭐 똑같이 이제 모델을 다양하게 좀 유도를 하는 기관을 통해서 파이브로시스에 대한 효력을 확인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파이버를 이루는 콜라겐의 발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스터디 동물 유도 기간에 상관없이 다 베이설 레벨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팀포1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낮추고 있습니다. 다만 모델을 굉장히 시비하게 유도를 해서 장기간 유도를 하는 경우에 완벽하게 노멀 수준까지는 낮추지 못하지만 굉장히 미닝풀한 감소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뭐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내시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바이옵시를 하게 되는데 지에서는 이제 저희가 간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이드록시프롤린 컨텐츠를 재서 파이브로시스의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스터디 모두에서 다 좋은 결과들을 보였고요. 저희가 실제로 슬라이드를 읽었을 때도 파이브로시스 스코어가 모델 인덕션 피리어드에 따라서 1.9에서 3.0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약물 투약군 같은 경우에는 뭐 1에서 한 2.4까지 이런 파이브로시스의 진행을 낮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원숭이 실험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원숭이는 천연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고 비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바이옵시를 통해서 내시를 가지고 있는 멍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나스코어는 뭐 대략 한 6.3 정도 됐고요. 파이브로시스 스코어는 1.3에서 한 1.4 정도 되는 결과입니다. 사이널모스 멍키의 정상 체중이 한 3에서 4kg 정도 되는데요. 한 10kg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의 BMI는 40 이상 되는 굉장히 헤비한 멍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12주 정도 투약을 진행을 했고요. 12주 정도 후에는 대략 한 24%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덱사 이미지를 찍었을 경우에 보시면 림매스 상의 변화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이제 그 체중 감소의 대부분은 이제 팻매스가 빠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 위주의 이제 팻버닝이 웨일로스의 메인 드라이버라는 것을 확인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는 이제 대표적인 덱사 이미지고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비클인데 멍키에 뭐 별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이 조금 더 찐 상태고요. 이 경우는 이제 바디 쉐입이 변했습니다. 훨씬 더 날씬하게 원숭이가 이렇게 되돌아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노란 팻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체중 감소와 함께 그럼 리피드 프로파일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요거는 이제 혈중 치즈의 양이고요. 굉장히 뭐 유의적으로 많이 잘 떨어뜨렸습니다. 토탈 콜레스테롤, LDL, VLDL 다 마찬가지로 잘 떨어뜨렸고요. HDL 경우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시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살 빠지고 뭐 리피드 프로파일의 개선이 있고 이런 것들 외에 제일 중요한 나스와 파이브로시스 스코어 상에서 12주 동안의 비이퀄 그룹은 보시듯이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 약물을 투약한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현재 반복 투여 일상이 이제 막바지에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 이상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나오는 결과들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애니멀에서 휴먼으로의 트랜슬레이션이 인크레틴의 특성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머리 좀 넘어가겠고요.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체중 감소의 효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장 정도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체중 감소를 나타내는 게 이제 GLP-1은 주로 식욕 조절에 의한 것이고, 저희 약물은 그 이외에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페어패드 컨트롤된 웨일로스 실험을 진행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오픈 그린 서클은 리라글루타이드를 투약을 했을 때 쥐가 음식을 덜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만의 사료를 제한적으로 공급을 한 컨트롤이 되겠고요. 클로스드 그린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라글루타이드를 투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두 약물 간에 체중 감소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체중 감소는 식욕 조절을 통한 체중 감소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트리플 아고니스트도 GLP-1과 글루카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식욕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투약을 한 이후에 먹은 사료만큼 투약을 했을 경우에 체중 감소는 한 대략 리라글루타이드하고 비슷한 정도의 식욕 억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약물을 투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35%까지 추가적인 체중이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체중 감소 효과가 35%라면 그 중에 한 12%는 식욕 억제 조절을 통해서 오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추가적인 식욕 조절과는 무관한 기전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키 몰레큘들, PGC1이나 UCP1, 에너지 익스펜디처들과 관련된 단백질들이 지방 조직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메타볼릭 케이지에 넣어서 저희가 실제로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직접적으로 재해 보았을 때도 에너지 익스펜디처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아까 원숭이 데이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중 감소의 메인 드라이버가 팻매스 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레스피레이터리 익스체인지 레이쇼를 측정을 해보았을 경우에 이 값이 거의 0.7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팻을 계속해서 태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보통 이론치로 저희가 따졌을 때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태우는 경우에는 이 값이 1에 이제 수렴을 하게 되고요. 팻을 주로 태우는 경우에는 0.7에 이제 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던트나 멍키에서 이런 체중 감소의 메인 드라이버가 증가된 에너지 익스펜디처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을 밝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데이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질의응답을 예, 감사합니다.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니까 빨리 질문 받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